네, 반갑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하락했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또 진행됐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오늘은 조금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또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는데, 하이닉스는 오늘 플러스 마감됐죠.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자, 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법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바이오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하락이 일어나게 됐고요. 자, 이런 모습들이 또 시총 상위에서 있다 보니까 주가 약세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그 밖에는 이제 종목들이 약간씩 변화가 좀 있는 종목도 있었죠. 중간 배당 주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은 오늘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락에 의한 그런 주가 하락이 조금씩은 있었을 것이다. 원래 중간 배당은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당락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노리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좀 있었을 것이다. 뭐 이게 직접적인 하락의 원인이 되진 않았을 거라 보이지만 영향력은 있었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네, 지금 상황은 제법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흐름이 지금 계속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형태, 이렇게 양음 요 모양새들도 이제 우리가 많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패턴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2700 넘어가기 전에 61선 저항이 있었잖아요. 요 저항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을 작용했을 것이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61선 저항, 요 저항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가 지금 괜찮은 흐름도 보이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조금 떨궈서 지지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5일선 지지를 먼저 받겠죠. 떨어지더라도 2630, 조금 더 많이 내리면 2610, 요 정도 라인 때 지지가 될 것이고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PC 지표 발표가 잘 되고 나면 또 주가가 그냥 뛰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RSI 지표가 지금 뭐 특별하게 부담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횡보가 진행되거나 뭐 올라가거나 상관없는 모습이고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래쪽에 하단 지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올라가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 밀릴 수 있다. 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좋아지게 된다면, 소비형 애들이 같이 올라가 준다면 코스닥도 같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소비형을 띄워놓고 일단은 대형주 먼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네, 대형주만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는 조금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시총 상위가 바이오, 2차전지 쪽이기 때문에 수급 간의 어떤 전쟁 같은 요소들이 좀 있죠. 즉 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코스닥 쪽에는 중소형주, 개별주 쪽에서 매도가 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를 매집을 하는, 뭐 오늘 보면 반도체, 금융주 이런 쪽이 코스피 쪽에서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런 정도까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들이 매수가 또 다시 나왔어요. 이거 지금 그 삼성전자 쪽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2628억 순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요 막판에 삼성전자 쪽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금융투자는 그냥 초지일관 아침부터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 팔 수 있는 거 팔자,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고, 전체적인 포지션은 일단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네, 이 금융투자의 매도가 크게 위협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더 매수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겠죠. 하지만 금융투자가 매도하면서 이 부분을 외국인이 받아주기 시작한다면 수급의 자연스러운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도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막판에 밀려가지고요, 0.7까지 들어왔는데, 이 동시효과 들어가지만 하더라도 0.1인가요? 0.15 뭐 이 정도밖에 안 내렸거든요. 뭐 지금도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수에 대한 어떤 압박용으로 삼성전자를 활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늘 장중에 4% 넘게 올랐었던 부분인데 저항대 정확하게 맞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 19만원이라는 저항대가 일단 있다는 거, 이걸 그냥 바로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상황 살펴보고 진행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 외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이 오늘 3%대 상승, 포스코홀딩스 0.9%, 나머지는 다 빠졌는데, 특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100만원 깨지면서 이제 황제주 반납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고요. 고점권에서 매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경고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 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가 하락했을 때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주가 하락 같이 일어나면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종목이 좀 떨어진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괜찮게 움직이다가 막판에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보합이지만 현대차는 좀 떨어졌다. 근데 현대차는 중간 배당 기업이죠. 기아는 기말 배당 기업입니다. 그래서 낙폭의 차이가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현대모비스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보이고요. 그냥 약보합 정도. 근데 조선주가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주가 올라왔네요. 네, 분할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서는 모습이라서 지금은 뭐 특별히 대응할 만한 건 없을 것 같다 보입니다. 네, 그 정도 참고하시고, 뒤로 넘어가도 전부 다 마이너스 네 나오는 부분 많고, 한국전력 혼자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조금씩 밀려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비엠 조금 올라갔고요. 클래시스 조금 올라갔는데 나머지 다 전멸입니다. 특히 바이오 쪽 알테오젠, HLB 둘 다 하락세가 컸고요.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할 거 없이 전부 다 오늘 하락세,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락세가 많이 나왔다. 반도체 쪽도 오늘은 조금씩 밀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그냥 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보합 수준. 뭐 동질세미캠 보합이죠. 원익 IPS는 조금 떨어졌지만, 네, 솔브레인 보합, 뭐 이렇게 다 보합권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상승과 하락 종목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낙폭 자체가 좀 더 커졌을 것 같아서 계좌도 마이너스 전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살펴보니까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한 0.2, 0.3 정도로 조금 늘어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면 근데 뭐 무시하고 넘어가도 상관없겠죠. 네. 등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 현황은 거래소 쪽 먼저 볼 건데요. 거래소 쪽에서는 417개 상승에 459개 하락입니다. 마감되면서 하락 종목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9개 상승에 859개 하락입니다. 여기도 하락 종목의 숫자가 마감 때쯤 돼서 더 많이 늘어났네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의 크기가 더 커졌을 거다 판단되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이나 차이 커뮤니케이션, 맥스트 뭐 등등등 해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좀 있었고, 중소형주 조그만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면서 상승이 진행됐는데, 상승 종목 숫자는 네 40개 잡혀 있는데 ETF 제외하고 나면은 한 36개, 7개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34개밖에 안 되겠네요. ETF가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 포인트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요. 좀 볼까요? 2.61 아침보다 좀 떨어졌네요. 아침 2.8이었죠. 그래서 2.61이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2.4였나요? 2.8? 아마 2.4든 8이든 뭐 그게 그거니까요. 네, 2.6 정도 잡혀 있다. 자, 하락률 보시면 FN 가이드 하한가 마감 그대로 돼버렸고요. 한국테크놀로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이제 ETF 제외에도 제법 많이 빠졌네요. 9%까지 보면은 11개인데 ETF 2개 빼면 9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여줬다.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하락 포인트가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보면은 2.56입니다. 그냥 보합이네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재미없는 날일 수도 있었겠지만 종목을 무엇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폭이 크게 커지거나 늘어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멈춰 있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냥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네, 뭐 변동폭에 대한 걱정거리는 없을 것 같다 보여지네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지금 보면 레버리지 순매수에 주가는 오른날 베팅하고 있네요. LG화학, 롯데케미칼, 화학출전구 움직임 계속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 매도가 좀 많고 삼성전자는 좀 적습니다. 금융투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이닉스, 삼성전자 똑같이 팔았고요. 아마 뭐 하이닉스를 더 산 종목군들이 좀 있는가 보죠. 네, 연기금인가요? 네, 여기는 삼성전자 같은 거 샀는데 사모펀드인가요? 기타 법인인가요? 누군가요?
네. 하이닉스 산 사람 누구야? 누구지? 네, 누가 산 거야?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 건가요? 네.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하이닉스를 더 많이 파는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네, 하이닉스 더 많이 판 거죠. 산 사람을 찾은 게 잘못이지.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을 보였던 거죠. 삼성전자를 산 사람을 찾았어야 되는 거군요. 네, 아무튼, 뭐, 이렇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차나 KB금융 등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삼성전자, 원래는 순매수였었거든요. 근데 1000억 원 순매도로 바뀌었고요. 하이닉스는 무려 4000억 순매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매수는 은행주, 자동차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중국 관련한 종목들 조금씩 올라가 있고요. 오늘 대한항공 쪽 매수도 같이 들어와 있네요. 매도는 삼성전자 받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네, 현대일렉트릭 등등등,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 쪽 매수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등을 딱 돌리는 순간 주가 변동성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것도 오늘 주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관련주들, 조선주들, 뭐 일단은 이런 조정들은 한 번씩 나올 수밖에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뭐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낙폭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뭐 바이오도 그렇고, 이 조선주도 그렇고, 첫 번째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락이 계속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은 반등 포인트 어느 정도 만들 것인지는 조금 지켜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어쨌건 시장은 잘 마무리됐고요. 이제 9월 딱 하루 남았습니다. 9월에 수익률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딱 하루가 남았는데 9월 30날 엄청나게 올라가주면 아주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 PCE 지표 발표가 잘 되고 미국 증시가 훈풍을 조금 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징검다리 연으로 또 진입하거든요. 그래서 퐁당퐁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시장이 까다로운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9월 마무리가 그렇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또 보상 받으셔야 되겠죠.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즐거운 불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